안녕하세요. 오늘도 성투하셨나요? 경제 전문 BJ 럭키 제이입니다. 오늘은 덕성 간만에 올라갔어요. 그렇죠? 가장 많이 방송했던 핫한 덕성인데 수익도 가장 많이 내줬던 종목인데 최근에 윤석열 씨가 입당도 안 하고 뭔가 계속 악재만 나오고 그래서 좀 급락을 많이 했어요. 오늘은 17% 살짝 회복을 해줬네요. 덕성 분석 한번 해드려야 되겠죠? 시작합니다. 윤석열 씨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도록 행동을 좀 했었어요. 입장도 안 하고 뭐 밖에서도 뭐 이래저래 쓸데없는 얘기로 악재를 만들고 지지도가 너무 낮았어요. 물론 여론조사 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30 몇 프로에서 뭐 10% 후반대까지 떨어졌다는 데도 있고, 또 오늘 본 뉴스에서는 그래도 접전 하에 1, 2등 거의 유사하게 이재명 씨와 지지도를 유지하고 있다, 뭐 요 정도로 보이긴 해요. 어찌됐든 뭐 과거에 핫했던 그 윤석열 씨 지지도보다는 떨어졌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떨어지는 거는 어쩔 수가 없었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상황 자체가 2만원대까지는 버티고 횡보를 하다가 다시 급상승하고 이럴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뭐 어찌됐든 15,000원대까지 떨어졌으니 일단 가장 현명한 투자는 어떤 투자였을까요? 위에서 악재가 나왔을 때 뭐 미리 매도를 하셨던 분들은 정말 현명하신 분들이고, 여기 아래쪽 깨주고 내려왔을 때 뭔가 이상하다, 호재를 기다리려면 며칠이 남았으니까 일단 매도를 한 후에, 항상 말씀드렸죠, 너무 심하게 떨어진다, 불안하다, 그러면 손절을 과감하게 하십시오. 손절을 과감하게 하고 호재가 오늘, 내일, 모레까지 발생을 할 것인가, 주가가 급반등을 할 것인가를 판단을 잘 해보시고, 매도를 하실 거는 조금 일찍 매도를 과감하게 하셨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늦게 하시거나, 이날도 뭐 7월 2일자 같은 경우에도 이 아래쪽에서 매도를 하시는 건 말 그대로 패닉셀은 하지 마시고요. 이날도 좀 천천히 지켜보다가 하시거나, 아니면 7월 6일 요 정도 이런 상황에서 매도를 하시거나, 손절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음번에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요. 중요한 부분은, 첫 번째 가장 현명한 분은 위에서 물량을 줄이시고, 여기 말씀드렸죠, 7월 20일자가 굉장히 좋은 신호였어요. 이때만 봐도 어때요? 이때 거래량도 굉장히 높아졌고 양봉을 그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이렇게 급하락을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패닉셀이든 뭐든 윤석열 씨 지지도가 떨어진다고 테마주 투자자들이 많이 줄었다, 요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존에 위에서 물량을 줄이셨던 분들이 물량을 다시 늘리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날 7월 20일 날 보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지난주에 수요일 목요일 또 하락을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솔직히 이때 조금 애매하긴 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여기서 물량을 좀 늘렸는데 이때 또 떨어지니까 이때는 물량을 늘리기가 애매했어. 그리고 나서 어땠다? 23일 금요일 그나마 양봉을 그려줬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 자체가 다시 하락 추세로 가는 흐름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정치 테마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차트 상황이라든지 실질적인 실정, 그런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윤석열 씨가 호재를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가 관건이죠. 그리고 윤석열 씨가 호재를 만들어줄 기미를 보이느냐. 오늘 같은 경우 어땠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호재도 아니었어요. 주가가 17%나 이렇게 오를 건 아니었어, 솔직한 말로. 이게 장중에 보시면 21.97%까지 상승을 했는데 물량을 줄였다가 아래쪽에서 다시 받을까, 요런 생각도 들 정도로 생각보다 많이 갔어요. 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준석 씨랑 그냥 회동만 한 거잖아요. 윤석열 씨랑 회동하고 뭐 조만간 입당하겠다라고 본인 입으로 말한 건 아니지만 그런 의도로 비춰졌죠. 결국 언론에서도 조만간 입당할 뜻을 내비쳤다, 요 정도로 파악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입당 소식이 나오고 뭐 이러면은 주가가 급상승을 할 것 같아서 오늘 이제 물량들을 늘리신 것 같아요. 그래도 중요한 건 뭐다? 오늘 큰 호재는 아니지만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는 것 자체도 조금 좋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입당 얘기 나오고, 입당 환영 나오고, 뭐 경선 얘기 나오고 이럴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하락할 동안은 어떤 불안한 마음들이 있었어요. 향후 입당하거나 경선하거나 뭐 어떻게 해도 이 하락폭을 다 메꿔줄까? 불안한 마음들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불안한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그냥 윤석열 씨 테마주는 끝이 아닌가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할 정도로 충분했어요. 하지만 오늘 의미 있는 양봉이 나타나줬고요. 실질적으로 오늘은 딱히 호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재가 며칠 안 보이고, 그리고 나서 호재가 보이니까 이렇게 너무 급락했던 부분을 커버하면서 올라간 부분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조만간 또 쉬어갈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내일 양봉이 좀 그려지면서 뒤늦게라도 매수세들이 좀 들어와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러고 만약에 또 윤석열 씨가 딱히 뭐 입당이라든지 뭐 호재 없이 또다시 장모님 사건, 이제 부인 사건 이런 것들이 나오면 시장에서 이미 예상했던 악재들인데도 불구하고 패닉셀이라고 말하기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 악재들 때문에 이제 이탈하시는 분들이 좀 생기겠죠.
지금 상태에서 오늘 매수가 들어가신 분들은 크게 나쁘지 않다고 봐요. 하지만 어떻게 된다? 만약에 내일 자영대 양봉 나와주고 쭉쭉 나와서 22,000원대까지 만약에 반등을 했다. 특별한 호재도 없이 그렇게 반등을 순식간에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 경우에 어떻게 해요? 22,000원 고점에서 여기서 매수를 뒤늦게 하시는 거는 그래도 조금 무리가 있다는 부분이죠. 근데 호재가 터지고 예상이 될 때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굳이 그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운봉 나오고 다시 한번 원래 가격 16,000원대까지 한 번 더 내려가 줄 수 있어요. 그때는 또 뭐다? 16,000원 여기 15,000원 윗부분에서는 물량이 적으신 분들은 물량을 늘리실 수 있는 기회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물량을 늘리는 데 있어서 만약에 본인이 현금 보유 비중이 너무 적다, 상황이 힘들다 그러면은 제가 굳이 추천을 안 드리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아직도 테마주 매도 타이밍을 모르겠다 그러면 솔직히 추가 매수 추천을 안 드리기도 해요. 또는 정말 소량만 공부한다는 개념으로 매수만 해보시고요. 이후에 솔직히 상승은 일시적으로 상승을 하더라도 22,000원대에서는 아마 호재가 발생하더라도 22,000원에서 저항선이 좀 생길 수는 있어요. 그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저항선을 뚫고 고점으로 쭉 가버린다. 그리고 상한가 마감을 쳐버리면 뭐 22,000원 저항선이라든지 26,000원 저항선이라든지 전고점 저항선이 32,000원대라든지 이런 저항선 다 무시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저항선을 무시하고 한 번에 상한가를 가지 않는 한은 그냥 적당한 선에서 상승일 경우에는 저항선도 충분히 존재하니까요. 저항선 만났을 때 보유 비중을 좀 줄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16,000원 요 아래선에서 물량을 많이 잡으신 분들 또는 지금이라도 물량을 좀 잡으신 분들 기준에서 그렇게 되겠죠. 판단이 좀 빠르셨던 분들은 여기 16,000원대 7월 20일에 물량을 많이 늘려야 정상이고요. 아니신 경우 정말 운 좋게 15,500원 금요일에 물량 늘려셨던 분들은 정말 대박이죠. 요날은 차트상 양봉이 나왔지만 그렇게 큰 매수 신호는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주말 동안 호재가 터졌고 오늘 장중에 거래량이 늘면서 상승하는 걸 보고 17,000원대 18,000원 아래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정말 훌륭하게 매수하셨다고 제가 칭찬 한번 드릴게요. 그렇게 매수하신 분들은 잊지 마시고 22,000원 저항선 만났을 때는 상황 판단을 잘 하셔야죠. 저항선 만났다고 무조건 매도하시라는 거 아닙니다. 물량 줄이라는 거 아닙니다. 그 저항선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너무 세다. 그리고 매도하시려는 분들이 별로 의지가 없어 보인다. 이익 실현 의지들이 다들 없어 보인다고 하면 물량 그대로 들고 있어도 되고요. 우리가 기대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호재를 만났을 때 상한가를 한번 치면서 상한가 마감을 한번 해줘야지 한동안 몇 주 동안 묵은 체중이 팍 풀려나가겠죠. 매도 충분히 하시면서 이익 실현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위에서 실수로 물려서 매도 타이밍 못 잡고 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씨께서 좋은 호재를 만들어 주셔서 상한가 마감 한 번 정도 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대선 지지도 전체적인 흐름도 중요해요.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관련주들이 무너진 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건 경선에서 과연 1위를 할 확률이 높아지느냐 그 확률이 떨어지느냐가 더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홍준표 씨, 유승민 씨가 만약에 지지도가 급상승을 하는 계기가 나오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생기면 그때는 좀 보수적으로 조심조심 접근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아닌 이상 지금 상태는 윤석열 씨가 여기서 최재형 씨와도 3배씩 이렇게 차이를 내고 있는 상태를 유지를 한다면 그 상황에서는 이재명 씨라든지 이낙연 씨 지지도가 얼마나 높아진지 간에 부담이 덜할 것 같아요. 그때는 그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면 오히려 매수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윤석열 씨 관련주를 한번 짚어드리고 갈게요. 자, 오늘 애니능률 덕성원 말 그대로 강하게 윤석열 씨 관련주로서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다 보이고요. 여기서 노루페인트를 보시면 딱히 흐름이 없죠. 근데 노루페인트 우선주만 유독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노루페인트 우선주는 절대적으로 조심히 접근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과거 8만원대에서 24,000원까지도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스캘핑 선수급이 아닌 이상 이런 종목은 함부로 건들지 마시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현이나 서현탄 메탈은 덕성이 강한 만큼 가지 못하는 성향이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 어떻다? 하락한 추세도 덕성만큼 폭락을 하지 않았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중요한 건 테마주기 때문에 그때그때 호재 악재에 따라서 너무 변동이 심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매도를 결정하면 안 돼요. 본인께서 판단을 하셔서 악재가
터졌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내일 주가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지, 내일 상승하면 어떻게 해야지, 내일 하락하면 손절을 해야지, 상승을 했을 때 추매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계획을 철저하게 계산해서 정해 두셔야지 투자를 했을 때 문제가 없고요. 하락을 했을 때 어느 시점에서 물량을 늘릴 것인가도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때 매수한 물량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때 물량은 음봉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 다음날 반등하라는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만약에 본인이 암만 패닉셀이라고 판단을 하더라도 매수한 후에 다시 주가가 상승했을 때 매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계획하에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서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도 성투하시고요. 다음에 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경제 전문 BJ 럭키 J였습니다.